자, 모두들 반갑습니다. 강태공입니다. 자, 금일은 설 연휴 이후에 한 주라도 꼭 사면 좋을 만한 삼성이 투자하는 기업이 어떤 기업인지 방송을 통해서 좀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자, 방송 전 늘 말씀드리는 여러분들의 좋아요, 구독하기, 댓글까지는 너무나 많은 힘이 된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오늘 방송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설이 드디어 이제 내일이면 사실 설 연휴 시작이죠. 그래서 다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 라고 좀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좀 방송을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다행인 거는 그래도 오늘 좀 안 좋은 악재가 좀 나와서 또 미증시가 흔들릴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다행히 설 연휴가 버티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이게 소화가 되지 않을까 좀 싶기도 하고, 지금 사실 시장에 나온 악재가 100원 아니거든요. 100원 아닌데 이거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중국의 이제 시덴스 2.0이라고 해서 이 성능 자체가 영화업계 충격이다. 그래서 이게 지금 어떤 성능을 보여주느냐? 단 이제 예고편을 만드는데 20분 만에 이게 60달러였나요? 그래서 이제 영화 한 편을 예고편을 만들어냈어요. 그래서 이게 과거 딥시크 사태 기억나죠? 딥시크 사태가 터지면서 그 당시에 증시 또 AI 말도 안 되는 이 충격받으면서 무너졌던 거 아마 기억이 나실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거 여러분들이 직접 찾아보면 있겠지만 그 이런 느낌의 영화를 만들었는데 지금 거의 게임 애니메이션 같은 느낌도 들긴 좀 하는데, 이런 느낌으로다가 영화의 한 장면, 그러니까 예고편으로 정말 좀 어떻게 보면 잘 만들었다 단 20분 만에 라고 좀 표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다시 한번 과거 딥시크 사태가 좀 터지는 게 아닌가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긴 한데, 사실 그래도 걱정은 하지 않습니다. 걱정은 하지 않는 게, 딥시크는 사실 오픈 AI를 그대로 이제 생성형 AI 이제 텍스트 기능 이런 쪽으로 해갖고 바로 그냥 직격탄이었죠. 그래서 챗 GPT와 같은 AI 모델 회사였고, 시덴스는 일단 영상 생성 AI이기 때문에 과연 오픈 AI가 이걸 챗 GPT가 타격을 입을까 싶기는 해요. 물론 챗 GPT도 영상 제작도 가능하긴 합니다. 그래서 이런 감독 한 명이 영화 제작 가능까지 하게 해주는, 이제 정말로 AI 시대가 다가왔다라고 느끼고 있어요. 그래서 이를 통해서 다시 한번 딥시크 사태로 무너질지, 아니면 AI에 대한 이런 정말 기능에 감탄을 하면서 다시 한번 반등을 할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그나마 다행인 게 우리나라가 지금은 괜찮아요. 오늘도 보면은 이미 미증시가 어제 이제 AI 관련 섹터들이 낙폭을 키우면서 AI 투매와 함께 무너졌는데, 우리나라는 다시 한번 5,500 위에서 신고가를 또 찍었습니다. 물론 이게 뭐의 효과입니까?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삼성전자의 효과긴 해요. 특히나 지금 저는 삼성전자가 절대적으로, 제가 최근에 얘기했죠, 목표 가격 저는 30만 원을 보고 있거든요. 30만 원을 보고 있는데 삼성전자가 절대적으로 무너지지 않을 거다라고 좀 생각하는 게 뭐냐고 하면은, 이번 삼성전자의 지금 뭐예요? 26년도 예상 영업이익이죠. 매출폭은 크게 증가하지 않습니다. 매출폭은 크게 증가하지 않는데 영업이익을 지금 삼성전자가 160조로 이야기하고 있죠. 예상을. 시장에서 최대치는 180조까지 올해 영업이익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거냐를 놓고 얘기한다고 하면은, 최근에 이제 엔비디아 같은 경우도 봤을 때 얼마, 25년도에 순이익 영업이익이 이제 72,880달러로서 약 얼마 정도가 나옵니다. 이제 우리나라 한 1,400원 기준으로 본다라고 하면은 약 이제 한 100조 정도, 영업이익이 한 100조 정도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애플 같은 경우도 지금 보면은 25년도의 순이익을 봤을 때 지금 현재 약 11만 달러로서 영업이익을 보면 약 150조죠. 그러니까 엄청나게 지금 뭐예요? 엔비디아와 애플의 이 영업이익을 뛰어넘는 게 누가 된다? 삼성전자가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제 엔비디아 같은 경우가 현재 시가총액을 보면 얼마입니까? 시총이 4조 5천억이거든요. 그럼 이게 지금 현재 시총이 약 6천조 정도, 6천조. 근데 삼성전자의 시총이 얼마입니까? 1천조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업이익이 사실상 엔비디아와 맞먹는다라고 하면은, 지금 그 삼성전자 같은 경우,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뭐 해야 돼요? 지금 이 사실 PER이 심지어 더 낮죠? 더 낮으면 삼성전자가 38인가 37이 나와요. 그러니까 사실상에 이제 엔비디아의 이런 시총에 비교한다고 하면 삼성전자 지금보다
사실상 5배 정도는 더 올라야 정상이다라는 거겠죠. 이게 물론 이렇게 되지는 않겠죠. 우리가 너무 간단하게 아니 엔비디아가 매출이 지금 얘네가 영업이익이 100조고 뭐 얘네가 6천조고 삼성전자가 얘네 시총이 6천조고 얘네 영업이익이 100조인데 삼성전자가 지금 150조 하면은 당연히 삼성전자가 5배는 가야 되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이렇게까지 흘러가진 않고 그래도 어느 정도 상승은 하겠다라는 거겠죠. 심지어 지금 삼성전자의 상승 자체가 이미 엔비디아 100조고 작년에 이미 40조입니다. 근데 40조기 때문에 엔비디아만큼의 영업이익을 끌어올린다라고 해서 거기에 대한 기대감 가지고 올라간 것도 있어요. 그래서 상승이 어디까지 갈 것이냐는 우리가 확답을 질 수도 없겠지만 어쨌든 정말 160조 매출이 그 영업이익이 가능하다라고 하면은 절대적으로 무너지지는 않을 거라는 걸 더 가면 갔지. 그래서 지금 우리가 봐야 되는 거는 삼성전자의 상승과 함께 같이 올라갈 수 있는 관련주들이 무엇이 있는가 이런 것들도 좀 판단을 해봐야 돼요. 그럼 제일 중요한 거는 삼성전자 매출 160조를 위해서 과연 필수적으로 시장에서 따라와야 되는 게 뭔가를 분석을 해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영업이익이 150조 최소 150조 달성하려고 하면은 지금 디램 가격이 폭등을 해줘야 되고요. 랜드 사업부라든지 파운드리, 시스템 반도체, 비메모리 반도체 이런 쪽으로 해가지고 추가 영업이익이라든지 적자 탈출이 흑자로 돌아서야 돼. 실질적으로 지금 시장에는 흑자에 대한 기대도 있고요. 또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그럼 삼성전자는 과연 150조 매출 달성을 위해서 앞으로 어디에 더 투자를 할 것인가를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많은 분들이 HBM, 디램이라고 생각할 거예요. 맞아요. 근데 이게 어느 정도 맞다라는 거지 사실상은 삼성전자가 지금 챙겨야 되는 건 파운드리 사업이라는 거예요. 왜? 이 디램 가격의 폭등 자체는 지금도 알다시피 가만히 내비둬도 돼요. 왜? 골드만삭스가 얘기하는 게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15년 내 가장 심각하다. 그래서 UBS 같은 경우는요. 디램 공급 부족이 내년 4분기까지 지속될 거고요. 그래서 지금 신규 웨이퍼 증설의 대부분이 HBM으로 배분되고 있기 때문에 올 1분기 가격 상승률은 기존 58%에서 62%로 그래서 가격 상승률 전망치는 27%에서 40%로 지속적으로 올라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내년 4분기까지는 적어도 디램 가격 상승 계속해서 나올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굳이 삼성전자가 없던 걸 더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뭐예요? 그냥 가만히 있어도 폭등할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삼성전자 입장에서 지금 따라와줘야 되는 게 뭐다? 비메모리 반도체라는 거예요. 파운드리 부분. 실질적으로 디램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가 하나의 사이클적인 반사이기고 지금 비메모리 반도체가 구조적인 성장 단계예요.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지금 디램 이런 매출이 올라온다 해서 영업이익이 올라온다 해서 비메모리 이런 파운드리 쪽의 매출을 챙기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나중에 뭐 되겠어요? 디램 사이클이 끝나는 순간 삼성전자 매출도 당연히 빠질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특히나 지금 TSMC 같은 경우는 뭐 하고 있습니까? HBM, 디램이 아니어도 그냥 파운드리 관련해서 그냥 TSMC는 오히려 파운드리에다가 82조 원을 쏟아 부으면서 이 파운드리 매출만 가지고서도 뭐 하고 있어요? 삼성전자의 시가총액보다 월등히 높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시장에서도 구조적인 이 성장 단계는 디램 가격 상승에 따른 매출 증가가 나와줘야 되는 게 아니라 뭐가 나와줘야 된다? 이런 파운드리 전략을 통한 파운드리에 따른 이런 기업에 대한 성장 단계가 나와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인 삼성 같은 경우도 지금 뭐 한다라고 해요? 오히려 TSMC를 추격하기 위해서 2나노도 확장하는 등 1.4나노까지 대비해가지고 파운드리에 대한 투자를 지속적으로 한다는 거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착각하면 안 돼요. 디램 가격 상승이란 건 영원한 게 아닙니다. 지금 삼성전자가 디램 가격 상승에 따른 돈을 벌어들였을 때 이걸 파운드리 사업에 재투자를 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TSMC 추격은 절대로 불가능하고요. 디램 가격이 다시 안정화됐을 때는 오히려 주가 하락세라든지 실적 하락세로 연계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오히려 봐야 되는 건 삼성전자가 앞으로 나와줄 투자가 결국엔 어디다? 파운드리 산업이란 거겠죠. 그럼 지금 우리가 여러분들이 2나노 확장과 1.4나노까지 이렇게 넘어가는 29년까지 1.4나노 양산까지 돌입하는 이 계획에 있어서 지금 당장 시장은 뭐다?
1.4 나노 반도체 공정 실험을 위한 4대 핵심 로드맵을 본다라고 하면은 당연히 첫 번째로 2나노 양산이 안정화돼야겠죠. 그 다음에 GAA 트랜지스터로서의 완전 전환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극자외선 공정이 확대가 된다든지, 그 다음에 이제 뭐 첨단 패키징에 대한 미수율이라든지 이런 거 안정화하고, 그리고 나서 넘어갈 수 있는 게 1.4 나노예요. 그럼 지금 여기서 삼성 입장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 GAA 트랜지스터로서의 완전 전환, 완전 전환. 이 GAA라는 게 여러분들 다 알죠? 게이트 올 어라운드라고 해서 삼성이 TSMC를 잡기 위해서 먼저 도입한 구조입니다. 먼저 도입한 구조고, 이거 같은 경우는 TSMC도 올해부터는 이를 통한 2나노를 생산한다라고 하고 있긴 하지만 GAA 관련해서 삼성이 먼저 여기에서 접근을 했기 때문에 이 기술 자체가 뭐가 된다? 먼저 삼성이 공격적인 이 투자를 해야 되는 게 맞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 이제 삼성전자가 파운드리 산업에 대한 이런 투자가 나온다라고 하면은 돈 되는 건 어디로 몰릴 거다? GAA 쪽. 그래서 이 트랜지스터 전환에 있어서 여기에 대한 투자 모멘텀이 계속 따라올 거다라고 생각해 보고 있고, 그거 관련되어 있는 반사익 여러분들이 보면 좋은 종목이 TMC라고 있어요. 차트만 봐도 굉장히 이쁘거든요. 이거 저 최소 3만 원까지 여유다 생각해요. 지금 자리에서도 3배는 가야 된다. 삼성발 모멘텀을 가지고 가고 있지만 삼성발 모멘텀을 못 가져가는 종목이었죠. 왜? 기존에는 HBM, 삼성의 반사익이 HBM, D램, 메모리 쪽으로만 집중이 되어 있었으니까. 근데 이제 TMC 같은 경우는 어떤 산업을 하느냐? 그 삼성과 SK 반도체 특수가스를 공급을 해요. 그래서 네온가스 재활용이라든지 이 기술 반도체 공정에 투입하고 있는데, 중요한 거는 이게 아까 얘기했다시피 GAA에 있어서 필수적인 소재입니다. 소재고, 이 소재가 왜 중요할 수밖에 없느냐? 소재가 중요한 이유는 뭐냐? 앞으로 이제 파운드리 공장을 확대한다라고 하면은 뭐 검사 장비라든지 뭐 이런 거 다양한 게 있겠죠. 근데 소재는 뭐 할 수밖에 없어요. 제품을 생산하는데 계속해서 소비가 되는 소비재입니다. 소모품. 그렇기 때문에 지속적인 반복 매출이 나와줄 수밖에 없어요. 또 이런 GAA를 통한 공정 확대라든지 2나노, 1.4나노 이런 생산량이 확대가 되었을 때는 지속적인 매출 증가로 연계될 수밖에 없고요. 그 저는 오히려 이 삼성이 파운드리 사업에 투자를 하면 할수록, 그리고 이제 TSMC를 추격하기 위한 이 GAA를 통한 기반 뭐란다 나노 공정에 대한 부분이 더 주목받을수록 이런 특수가스를 통한 소비재과 당연히 반사익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2015년 설립된 반도체 공정용 특수가스 생산 업체라는 거. 그래서 실질적으로 삼성이라든지 SK 하이닉스에 공급하고 있다라는 점까지 메리트 있다라는 거에서 이거 참고하시면은 저는 오히려 설 지나고 지금 이 바닥에 있을 때 이런 거 사모으면 좋다 생각해요. 그래서 이런 그래서 이런 TMC에 대한 이런 가격 전략도 내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제가 영상 하나에 링크를 남겨 놓을게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들어오시면은 제가 뭐 이런 시장에 대한 부분도 해드리고, 유튜브 관련 주에 대한 이런 관련 종목에 대한 이런 가격 전략도 잡아드리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참고하시라 말씀드리면서 오늘 방송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강태공이었고요. 여러분들의 좋아요, 구독하기, 댓글까지 너무나 많은 힘이 된다 말씀드리면서 자, 모두들 안녕.